어느 날 새벽 강아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으며 방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주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 가족을 떠나왔던 그녀가 한 마리의 강아지를 통해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한 마리의 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 김이라고 합니다. 32살 뉴욕에서 한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미국 LA로 이민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엄마가 싸주신 김치 도시락과 한글 쓰기 숙제가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야, 너네 집에서 썩은 양배추 먹니? 백인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물었죠. 부끄러워서 화장실에 숨어 점심을 먹던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미국은 낯설고 두려운 나라였죠. 영어도 서툴렀고 노란 피부와 까만 머리카락은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미국에 와서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한글 공부를 시키셨고 주말엔 한인 교회에 데려가셨죠.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 여자다운 예의와 효도를 배우길 원하셨어요. 라라야, 내가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내 뿌리는 한국이란다. 그걸 잊으면 안 돼. 하지만 10대가 되면서 저는 점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미국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한국적인 것들이 낡고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어요. 방과 후 영어 공부 대신 한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 친구들과 놀러 가는 대신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것, 모두 불공평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부모님은 퀸즈의 작은 세탁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허리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부모님을 소개하는 것이 창피했고 그들의 서툰 영어가 민망했어요. 미국 친구들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파티에 다녔지만 저는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구시대적인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겠다고요. 친구 제시카에게 차를 빌려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쓴 작별 편지를 먼저 발견하신 어머니는 허둥지둥 뛰어나오셨어요. 라라야, 어디 가는 거니? 돌아와. 어머니는 달리며 도망치는 저에게 뒤에서 외치셨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언제든 돌아와.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후로 줄을 옮겨 뉴욕 맨해튼의 작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첫 몇 달은 지옥이었어요. 식당 웨이트리스, 편의점 알바, 건물 청소일까지 하루에 3개 일을 뛰었습니다. 집의 집기는 바닥에 깐 매트리스가 전부였죠.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저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어 스스로 서는 것. 그것이 제가 부모님께 자유로워지는 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첫 월급으로 산 것은 한식이 아닌 피자였습니다. 두 번째 월급으로는 한국 음악이 아닌 미국 팝스타의 CD를 샀죠. 모든 선택은 철저히 한국스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면 음악 볼륨을 높여 그 소리를 지워버렸어요. 그렇게 고생하여 모은 돈으로 5년 후 작은 한식당을 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선택한 사업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떡볶이, 불고기, 김밥 등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한 한식이었죠. 사업은 번창했고 점점 지점을 늘려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미국 전역에 1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가진 CEO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다릴게. 삶은 참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과거가 지금은 제 성공의 핵심이 되었으니까요. 한때 김치 냄새 때문에 놀림받던 소녀가 이제는 비즈니스 위크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작년엔 뉴욕의 올해의 여성 기업가로 선정되기도 했죠. 사업가로서의 제 삶은 완벽했습니다. 매일 아침 럭셔리 타운하우스에서 깨어나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출근하는 일상이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제 피부색이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성공 스토리를 듣기 위해 인터뷰 요청이 끊이질 않았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2곳과 신메뉴 개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제 오피스를 방문해 협업 제안을 할 때면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이제는 누구도 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밤이면 자꾸 창밖을 보게 될까요?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 때면 더 심했죠. 넓은 침실의 킹사이즈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워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재빨리 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철저히 밀어내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맨해튼 중심가 호텔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입점 계약을 위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죠. 그곳에는 주요 호텔 체인 관계자들과 함께 경쟁사 대표 제레미가 앉아 있었어요. 제레미는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제레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미스 킴, 한국 음식 같은 건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잠깐 유행은 하겠죠. 왜냐하면 여긴 한국이 아니라 뉴욕이니까요. 그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음식은 그저 잠시 유행하는 이국적인 취향에 불과한 것일까? 한국적인 것을 밀어낸 나 자신처럼 이 시장도 언젠가 한국 음식을 밀어내게 될까?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제레미의 말로 가득 차 있었어요. 1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란 우리가 결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저의 경우 그 전환점은 결혼을 앞두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랜 시간 성공을 위해 달려온 저에게 단독주택으로의 이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것도 뉴욕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지만 아늑한 정원이 있는 집이었죠. 그곳에서 제 남편과 함께 조용한 신혼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사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정돈해둔 가구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사업체의 실수라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부엌 서랍에 넣어둔 USB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 USB에는 제 프랜차이즈의 새 메뉴 개발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라기엔 너무 규칙적이었고 동물 소리라기엔 너무 기계적이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CCTV를 주문했습니다. 집 안과 마당 곳곳에 설치했죠. 그렇게 며칠을 보냈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정원 끝에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보였을 뿐이었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회사의 비서인 에밀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 예민해 보여요.
제가 주말마다 봉사하는 유기견 보호소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주말, 저는 에밀리의 추천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시끌벅적한 개들의 짖는 소리가 저를 반겼죠. 대부분의 개들은 케이지 앞에서 흥분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맨 끝 케이지에 있던 하얀 개 한 마리는 달랐어요. 조용하고 하얗고 이상할 정도로 저를 지켜보던 눈.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그 개는 다른 개들처럼 짖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도도하면서도 침착한 눈빛이었습니다. 묘하게도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 외로움, 그걸 삼키는 침묵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얘는 한국에서 온 애예요. 진돗개랍니다. 정말 똑똑한데 동양개라 입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동양개라 입양이 안 된다니.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차별이 떠올랐어요. 김치 냄새 난다며 놀리던 아이들, 눈 찢어 보이며 웃던 친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침묵으로 견뎌야 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백구라고 지었어요. 하얀 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개의 눈빛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한국인의 뿌리를 보았기 때문이었죠. 백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백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돗개의 놀라운 지능과 본능적인 충성심에 매일 감탄했죠. 백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신기했던 점은 배변 습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진돗개는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는 절대로 배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구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도 그 마당을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산책을 나가야만 배변을 했죠. 한 번은 비가 엄청 내려서 산책을 못 나갔는데도 백구는 꾹 참다가 결국 정원 가장 구석진 곳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돗개의 깨끗한 습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백구가 거의 짖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공사가 있어도 시끄러운 천둥 소리에도 백구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다만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다가올 때만 경계하듯 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를 지켜주는 듯 했어요. 또한 백구는 낯선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절대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비서인 에밀리가 고급 간식을 사왔는데도 제가 직접 주기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의 낯선 이사차가 새로운 이웃을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웃은 다름 아닌 제레미였어요. 제레미는 환영의 의미로 파이를 들고 방문했다가 제가 이웃이라는 사실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백구에게 향했을 때 의심의 눈초리가 역력했어요. 한국인이 개를 키우다니 의외네요.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다는데 어디 식용으로 기르는 건 아니겠죠? 제레미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백구는 제 가족입니다.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후로 제레미는 자주 제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때로는 백구를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에밀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를 식용으로도 복용.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 김나라. 개를 먹기 위해 개를 기르는 중.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백구와 산책하는 사진까지 실려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미행하며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사는 믿을 만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국 음식점 대표인 제가 한국 방식으로 개고기를 요리해 비밀리에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이 기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그중 한 명은 이미 계약 파기를 선언했죠. 10년간 쌓아온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제레미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는 갑자기 들리는 날카로운 짖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백구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짖지 않던 백구가 복도 쪽을 향해 경계하듯 짖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상황을 살폈습니다. 서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을 때 남자 한 명이 제 금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란 남자는 급히 창문으로 도망쳤지만 그가 금고를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금고 안에는 제 프랜차이즈의 모든 비밀 레시피와 사업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출되었다면 제 사업은 끝장이었을 거예요. 백구의 짖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순간을 놓쳤을 것입니다. 백구는 제 사업과 인생을 구한 셈이었죠. 그날 밤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리려 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제가 외면했던 가족의 가치가 지금 이 순간 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요.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제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제레미의 악의적인 계략을 어떻게든 밝혀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백구는 제 가방을 챙기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백구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현관으로 가는 대신 계속해서 서재 반대편에 있는 작은 창고방 쪽으로 저를 이끌었죠. 처음에는 그저 산책을 원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이쪽으로 와서 확인해봐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제 직감이 이번에도 맞다면 백구는 뭔가를 발견한 것일 수도 있었죠. 백구를 따라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과 계절용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이었어요. 백구는 방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있는 오래된 책장 뒤를 가리켰습니다. 책장을 조금 밀어내자 벽면에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 안에 작은 전자기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것은 분명 도청 장치였습니다. 누군가 제 집안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니 전문가가 아니면 설치하기 어려운 고급 장비였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머릿속에 제레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전체를 꼼꼼히 수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탐지견처럼 저를 이끌었고 놀랍게도 서재와 거실에서 추가로 2개의 도청 장치를 더 발견했어요. 모든 장치는 같은 모델이었고 최신식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아 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에밀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안 전문가를 불러 우리 사무실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밀리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말했어요. 그 개가 아니었으면 이 증거는 절대 못 찾았을 거예요. 에밀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제 수호자였어요. 진돗개의 놀라운 본능이 제 사업과 명예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안 전문가가 도착하자 우리는 함께 사무실을 점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을 떠올리며 저는 직감적으로 회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으니까요.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뒤쪽, 프로젝터 속까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기구 안에서 작은 도청 장치를 발견했어요. 보안 전문가는 이 장치가 최소 2달 전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회의 내용이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저는 즉시 법률팀을 불러 제레미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도청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니까요. 또한 앞서 퍼진 루머와 관련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밤 백구와 함께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이 모두 이상하게 연결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내 뿌리를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의 지혜로운 눈빛을 마주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 그리고 뛰어난 직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레미의 음모를 밝혀낼 증거가 있으니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그가 퍼뜨린 루머로 인해 이미 한 투자자가 계약을 파기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 백구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럽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레미의 음모가 백일화에 드러난 후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를 도청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고 결국 제레미는 유죄 판결을 받았죠. 사업 허가까지 취소되어 경쟁자로서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 회사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언론에서도 동양인 사업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미뤄왔던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레미의 가짜 뉴스에 대한 완벽한 반격으로 백구개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덮밥 메뉴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불고기와 각종 채소와 계란을 섞어 바쁜 직장인들이 빠르고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메뉴였죠. 출시 첫날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때문에 망설이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모두 감탄했어요. 특히 어떤 미국인 손님은 이게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이구나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개월 만에 백구개밥은 전국적인 인기 메뉴가 되었고 매출은 2배로 뛰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점은 기존 100개에서 1년 만에 1000개로 늘어났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백구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도청 장치도 발견하지 못했을 테고 이런 성공적인 메뉴 이름도 떠올리지 못했을 테니까요.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마치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백구도 저의 변화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으면 항상 옆에 와서 배에 귀를 갖다 대곤 했죠. 마치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출산이 임박해지자 저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백구와 일주일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웃에게 먹이와 물을 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 눈빛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마치 걱정 마, 기다릴게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하고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백구가 뛰어나와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백구의 갈비뼈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어요. 이웃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먹이를 매일 갈아줬는데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물만 조금씩 마셨죠. 그리고 당신이 나갈 때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곧바로 수의사를 불러 백구를 검진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수의사의 설명을 듣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알고 보니 진돗개는 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인이 없는 동안 집을 지키기 위해 몸을 가볍게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집을 나갔을 때 어머니도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저를 기다리셨을까요? 집을 나서던 그날 등 뒤로 들렸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든 돌아와. 딸아이를 안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성애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백구가 저를 기다렸듯이 어머니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도망쳤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백구를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과 기다림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한 명의 어머니로서 딸에게 그 사랑을 전할 차례가 되었죠. 딸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쥐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제 뿌리를 인정하고 딸에게도 그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19살까지 살았던 부모님 집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딸아이는 남편이 돌보기로 했어요. 대신 백구는 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백구가 곁에 있으면 용기가 생겼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마치 제 미래를 비추는 것 같았죠.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컸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렌터카를 빌려 2시간을 더 달려 마침내 오래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거리의 가로등, 구석의 작은 공원, 그리고 언덕 위 우리 집까지. 차를 멈추고 잠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창틀은 녹슬고 우체통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고 낡은 집이 제게는 온 세상만큼 무거웠던 곳이었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진돗개 백구와 함께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느리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구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죠. 현관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백구가 코로 초인종을 눌러버렸어요. 깜짝 놀라 백구를 바라봤지만 이미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 발짝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어. 매년 내 생일엔 문 앞에 내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놓았단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지. 그래서 일부러 이사도 안 갔어.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았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따뜻한 품에서 울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후 아버지도 돌아오셨고 우리 가족은 1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주방 테이블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그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백구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간식은 절대 먹지 않는 백구인데 어머니가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일부 빼서 삶아주시자 맛있게 먹더군요. 백구도 본능적으로 가족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신 것은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단지 제가 무사히 지내길 바라셨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떠났던 건 한국이 아니라 이 집이었구나. 이민자였던 부모님의 삶, 내가 도망쳤던 건 그 희생의 무게였어. 부모님이 지키려 했던 한국적 정체성은 저에게 짐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중요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딸의 한국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이죠. 어머니는 기쁜 눈물을 흘리시며 소율이라는 이름을 제안하셨습니다. 작은 별이라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딸아이도 데려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10년 전 제가 떠날 때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저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으니까요. 곧 다시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백구와 함께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요. 진돗개 한 마리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제 딸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이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인은 어디서든 강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백구 같은 존재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백구처럼 인생을 바꿔준 존재가 있다면 오늘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오늘 이야기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